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노트북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60만원 후반대 OLED 디스플레이, 거기에 가벼운 게임과 멀티 작업까지, 그런 노트북이 있긴 있을까요? 저도 구매하고 그 성능에 놀란 이번 노트북, 가성비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트북 하면 말방구,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M513UA L1284 모델이 그것입니다. 최근 에이수스는 전 제품 라인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델 역시 OLED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할인을 적용받아 67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투명 실버로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359.8, 235.3, 그리고 두께는 18.6mm, 거기에 중량은 1.8kg으로 제작됐습니다. 아주 가볍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백팩에 넣고 이동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라고 하면 학업은 물론 비즈니스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15.6인치, 거기에 슬림 베젤을 적용해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85%로 맞췄습니다. 해상도는 FHD, 패널은 앞서 설명해드린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그 덕분에 밝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sRGB는 100%, DCI-P3 역시 100%, 어도비 RGB는 97%의 높은 색 재현율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밝기는 400니트로 60만원 후반대 노트북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디스플레이 폼질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사용된 만큼 100만 대 1의 명암비와 함께 빠른 응답 속도 역시 괜찮았습니다. 특히 팬톤 컬러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만카돈의 튜닝 기술이 들어간 스테레오 스피커를 통해 기본 오디오 성능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67만원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좋다고 해도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능이 받쳐줘야 하는데요. 이번 노트북은 과연 그 성능이 따라줄까요? 기본적으로 6코어 12스레드 최대 4GHz를 지원하는 AMD 4세대 5500U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거기에 램은 DDR4 8GB 온보드로 탑재가 됐는데요. 물론 추가 슬롯을 1개 지원하고 있어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이 스펙에서 실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을 통해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6856점, 싱글코어는 112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멀티 작업 및 가벼운 이미지 편집은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발열 관리는 어떨까요? 동일 프로그램인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10분간 돌려 온도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3.5도, 평균 80.4도, 최대 87.5도를 보여줬습니다. 합판을 열어보면 한 개의 팬과 한 개의 파이프로 발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아쉬운 구조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온도 방어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최대 온도까지 올라가도 스로틀링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메모리를 쉐어해야 하기 때문에 램 용량 및 듀얼 채널 구성에 따라 성능 차이를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델인데요. 그럼 기본 8GB 램 기준 그래픽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환경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총점 1588점, 그래픽 점수는 1778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환경을 테스트하는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624점, 그래픽 점수는 545점을 보여줬는데요. 싱글 채널 단일 8GB 램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스펙에서 혹시 게임도 들어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통 옵션에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42, 평균 77,
최대 9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매우 높음으로 변경했더니 최소 39, 평균 74, 최대 9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라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기본 8GB 램에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은 피파 온라인 4를 매우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4, 평균 46, 최대 6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시간 날 때 잠깐 즐기는 정도로는 괜찮았는데요. 이번엔 오버워치를 매우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8, 평균 33, 최대 6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 8GB 램에서는 오버워치는 즐기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8GB 램에서 8GB 램을 추가해 16GB 듀얼 채널로 구성했을 때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로 올라갈까요? 동일한 3D마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3023점, 그래픽 점수는 3299점으로 약 80%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1172점, 그래픽 점수는 1034점으로 약 100%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라면 일정 부분 게임도 돌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GB 듀얼 램 기준으로 게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매우 높은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65, 평균 119, 최대 211프레임으로 확실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피파 온라인 4를 매우 낮음으로 플레이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20, 평균 58, 최대 62프레임으로 역시나 프레임이 향상됐습니다. 이 정도면 피파 온라인 4 역시 매우 낮은 옵션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는데요. 그럼 오버워치는 어떨까요? 보통 옵션에서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본 결과 최소 39, 평균 77, 최대 13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60프레임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통 옵션에서도 오버워치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어 보였는데요. 그럼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낮은 옵션 테이고 맵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1, 평균 45, 최대 64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낮은 설정이다 보니 그래픽도 뭉개질 뿐만 아니라 평균 50프레임을 넘지 못해 사실상 배틀그라운드는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노트북 구매 시 옵션에서 램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79,000원이 추가되지만 자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30,000원 초반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가 업그레이드 방법은 합판에 있는 나사를 다 풀어준 다음 헤라를 사용해 노트북의 합판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안쪽 중앙에 위치한 램 슬롯에 구매한 램을 연결해주고 분해 역순으로 합판을 조립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헤라를 사용해 합판을 분리하는 작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기본 스토리지는 PCI M.2 SSD 256GB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SATA 슬롯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램과 함께 저장 공간 역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42W시로 대용량 배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약 4시간 정도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댑터는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돼 노트북과 함께 휴대하기에도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키보드는 어떨까요? 숫자 키보드를 포함한 풀사이즈 키보드, 거기에 LED 백라이트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터키에는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줘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데요. 특히 터치 마우스 상단에는 지문인식 센서를 넣어 윈도우 헬로 인증을 통해 원터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맞추더라도 성능에 있어서 타협은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우측면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포트, USB 3.2 젠 1 타입 A 포트, USB 3.2 젠 1 타입 C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USB 2.0 타입 A 포트가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이 아주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불편 없이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67만원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중저가,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전문가 수준의 패널이 사용되는데요.
해상도까지 높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성능 역시 향상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구성은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램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롤 정도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보였는데요. 이번 노트북에 관심이 있다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패널 가격 상승과 반도체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말도 안 돼. 저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